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수업 2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단원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 이 중단원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 사소단원 일본에서 고대 국가가 발전하다. 교과서는 70쪽에서 71쪽 펴주시면 되겠고요. 주제 및 학습 목표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나라 시대와 하이안 시대의 특징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역사 수업 시작한 이래로 일본사는 처음 다루게 되었는데요. 좀 특이한 단어들 혹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다뤄보면서 익숙해지면 그래도 나름대로 볼만한 일본사입니다. 오늘 볼 것은 일본의 고대사고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마토 정권이라는 그런 정치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기원전 3세기경부터 좀 볼게요. 자, 중국과 한반도에 선진 기술이 전해져서 이 빈칸가 이루어지고 청동기, 철기가 사용되는 빈칸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 청동기와 철기가 사용되는 그런 시기가 기원전 3세기경이구나 하고 알면 되겠고요. 이 시기에 일본 열도에 많은 소국, 작은 나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 열도, 많은 섬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열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가 됩니다. 기원 후 4세기쯤이 되면 그 4세기 전후 해서 앞뒤로 해서 이 정권이 등장해요. 빈칸 정권. 여기 뭐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주제에서 말하는 야마토 정권이 등장해서 주변에 무엇들을 통합해서 성장했을까요? 그렇죠. 여기 위에서 생겨났던 소국들을 통합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요. 6세기 말이 됩니다. 빈칸 태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중국과 한반도에서 선진 문물, 앞서 나간 그런 문물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수도가 아스카 쪽이었는데 아스카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카 지방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때의 문화를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일본어는 아스카 분카라고도 부르고요. 자, 7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7세기가 되면 이 정권이 무슨 정권이겠어요? 야마토 정권이겠죠? 야마토 정권이 견수사, 견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수와 당, 어디서 들어봤는데?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었던 수나라와 당나라 의미하는 겁니다. 수나라를 보러 간 사절단, 당나라를 보러 간 사절단. 어쨌든 이 중국으로 가서 뭘 하기 위해서? 이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라고 했던 겁니다. 문화나 물건 이런 것들을 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의 율령체제, 자 지난번에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얘기할 때 일본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리고 공통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율령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세계는 한자, 유교, 불교 있었죠. 자 어쨌든 당나라 율령체제를 모방해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자 이게 645년도였고요.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중앙집권 체제 정비한 사건 자체를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세기 말이 되면 국호, 나라의 이름으로 무엇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왕호로, 왕을 부르는 이름으로 이 빈칸을 쓴다.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시기를 넘어가서 이제 7세기 말에서 8세기로 넘어와요. 710년이면 8세기 초쯤 되죠. 이 시기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나라 시대에서 헤이안 시대라고 다음 주제인데 나라 시대부터 먼저 볼게요. 나라 시대는 710년도부터 794년도까지입니다. 8세기 초 같은 말이죠. 8세기 초에 당나라의 장안성 당시에 장안성이 이제 당나라 수도였는데 이 장안성을 모방했던 빈칸을 건설하게 되고요. 이 빈칸으로 천도합니다. 선생님이 한자로 된 것과 일본어로 된 걸 써놨는데 혹시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나라라고 합니다. 자, 나라 시대에서 이 나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너네 나라 할 때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일본어로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도 나라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으로 천도했다. 나라라는 곳으로 천도를 했고요. 이때는 불교가 융성하고 고사기, 일본서기 등의 역사책, 그리고 만엽집 등의 시가집이 편찬되었다. 이런저런 책들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후에 헤이안 시대가 됩니다. 나라 시대, 794년 나라 시대가 끝나고
헤이안 시대가 돼요. 헤이안 시대. 이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 이 지역 이름이에요. 수도가 어디였느냐를 딱 기준으로 나중에 됩니다. 자, 8세기 말이 되면 이 빈칸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당연히 헤이안이겠죠. 그래야 헤이안 시대가 되겠죠. 헤이안 지역은 뭐 이렇게 쓰고요. 오늘날의 교토 지역입니다. 자, 이때는 귀족들 그리고 지방의 호족이나 사원들이 대토지를 소유해요. 토지 소유한 것을 장원이라 그래요. 그 장원을 점점 더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 체제가 어떻게 돼요?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던 사람들 혹은 왕이 아닌 존재들이 자기 힘을 막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있던 왕의 힘은 점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힘이 빠지니까 지방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방 호족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장원을 지키려고 뭐가 됩니까? 빈칸이 되어서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무사가 되는 거고요. 무사. 자, 일본의 무사하면 어떤 용어가 떠오르시죠? 사무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이때 사무라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방 호족들이 자기 대농장 지키려고 무사가 되고 혹은 무사들을 키워서 세력을 확장시켰던 거죠. 무력을 갖게 된 거예요. 지방에서. 자,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헤이안 시대 이 794년부터 1185년까지 중에서 9세기 말쯤 되면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예요. 여전히 헤이안 시대 중간에 빈칸 파견이 중단됩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외교는 단절되고요. 이전에 받아들였던 대륙 문화를 그러니까 중국 문화죠.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 일본만의 스타일로 바꿔냅니다. 그것을 뭐라 부르냐면 국풍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국풍문화. 자, 근데 이전에도 사실 국풍문화는 좀 있어 왔다라고 합니다. 이 빈칸 파견을 중단하고 나서 바로 이 국풍문화가 생겨난 게 아니고 이 파견 중단하기 전부터 국풍문화 우리 좀 일본만의 스타일 뭐 없을까? 우리만의 스타일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싹들이 보였고 이 빈칸 파견이 중단되고 중국과의 외교 단절이 되자 그것이 좀 빨라졌다, 가속화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국풍문화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국풍문화의 사례로 하나 살펴볼게요. 자, 이때는 일본 고유의 문자인 빈칸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 빈칸으로 쓰인 문학작품이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고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사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당시 일본의 왕궁에서 일하던 궁녀가 썼던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써 있습니다. 일본어로는 겐지 이야기를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서 일본의 고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야마토 정권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그리고 각각의 어떤 어떤 문화가 좀 주도적으로 발전했는지, 중심으로 발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 나왔을 텐데 그래도 한 번씩 더 보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우리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있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